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조선의 실학자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화장실 청소한다고 차별받아야 할까요? 아마 머리로는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된다겠죠. 근데 사람들 심리가 조금 그렇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가방 들고 다니면 좀 부럽고 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자, 예덕 선생은 어떤 분이냐면은 정말 지저분한 일은 다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못 봤죠. 요즘은 이게 똥통입니다. 지금, 지금은 뭐 수세식 화장실을 많이 쓰니까 똥을 직접 보기는 어렵지만 옛날에는 후세식 똥을 화장실에 넣어두면 그걸 누군가 퍼가야 되겠죠. 자, 이 똥통을 어, 똥통을 운반하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자, 박지원은 이런 분들이 예덕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공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화장실 청소한다고 차별받아야 할까요? 양반의 허욕과 허위 의식에 대한 비판, 박지원 예덕선생전 해설입니다. 음행수는 똥을 저 나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분수를 아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음행수는 더러운 일을 하지만 덕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덕 선생이라 불리는 그의 삶을 통해 허욕에 찬 양반과 관리들의 위선적 생활을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교우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작품으로서 박지원의 광문자전, 양반전, 일화교도하기, 허생전, 호질 등이 있습니다. 박지원의 이야기는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지원이 사실은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명문가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이 불합리함을 보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도 일부러 안 쳤고요. 자, 이런 박지원의 특별한 삶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연안 박지원의 이야기는 뭐 수능에 학교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은 일반고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들은 내공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폭망합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화장실이 깨끗한 것은 누군가 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야 할까요? 자, 예덕 선생 저는 소외된 계층을 주요 인물로 등장시킨 작품으로 당대에는 파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작가는 스스로 일을 하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으며 검소한 생활을 하는 음행수의 삶을 긍정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양반의 삶을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나요? 이 작품을 읽으며 한 번쯤 돌아볼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고전 소설을 읽으면서도 현재의 삶을 돌아보며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덕 선생전 감상해 보겠습니다. 요 예자가 더러울 예자입니다. 덕은 덕덕자죠. 자, 더러운 것으로 덕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예덕은 자, 더러운 것으로 덕을 쌓는다.
자, 똥을 푸지만 덕은 양반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예덕 선생이란 말을 씁니다. 요즘은 뭐 누구에게나 선생이지만 옛날에는 선생이란 말을 함부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퇴계 선생, 뭐 이런 식으로 율곡 선생, 아주 좀 특별한 분에만 선생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자, 박지원 소개 자료도 한번 보면 좋겠죠. 자, 인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음행수, 예덕 선생. 예덕은 더러운 것으로 덕을 삼다는 뜻이고요. 예덕 선생으로서 마을의 인분을 치우는 천민으로서 자기 본수를 지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박지원이 예찬하는 인물이죠. 선귤자, 연암의 제자인 실학자 이덕무를 모델로 했습니다. 자, 학자로서 참다운 교육의 의미를 일깨우며 당대의 이해타산적인 사기임을 비판하는 인물입니다. 제자 자목에게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도록 유도하는 작가의 대변자입니다. 자목은 선귤자의 제자인데요. 봉건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새로운 사회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당대 지배층을 상징하는 인물로 비판의 대상입니다. 요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기득권 세력들이 매우 마찬가지죠. 요즘 젊은 사람 중에도 상당히 깨우쳐서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인물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 전개는 인물 소개하고 자목의 비판, 자목이 이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니까 스승의 반문, 스승은 또 덧붙여 말하고 그 다음에 스승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선귤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 하는 분이다. 선귤자는 작가의 대변자고요. 선귤땅이라는 호를 썼던 서울 철신 이덕무로 추정된다. 여러분 정조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울 출신들로 등용을 했죠. 근데 정조는 연한 박지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박지원은 대놓고 양반을 비판했잖아요. 자, 예덕 선생은 더러운 것으로 덕을 삼는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선귤자가 스승이죠. 자, 이 예덕 선생 바로 음행수인데요. 천민이지만 본수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종본탑 동쪽에 사는데 마을 안의 똥구름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자, 종본탑 동쪽은 아마 구체적인 배경이죠. 탑이 있었고 동쪽이 있었고 연안박지원이 이 탑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배경 제시로 사실성을 높이고 있고요. 자, 음행수의 천한 친분이 드러나죠. 뜬걸음을 치우는 것으로. 온 마을에서 그를 음행수라고 부른다. 행수는 막 일을 하는 늙은이 호칭이요. 음은 그의 성이다. 자, 예덕 선생에 대한 소개고요. 자목이 선귤자에게 물었다. 자목은 제자입니다. 선귤자의 제자고요. 그 선비라는 우월감을 갖고 명분, 체면, 외양에 집착하는 양반층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자,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죠. 그 두 사람은 이 자목과 선귤자는 음행수와의 교우 문제로 갈등합니다. 자, 이 글의 특징은 문답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는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같이 살지 않지만 아내와 같은 존재다. 한 탯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자, 벗은 가깝고 소중한 존재다. 이런 뜻이죠. 벗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다 하는 양반님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선귤자는 높은 덕망을 갖고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뜻이죠.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행수로 말하면 말 안의 천한 사람으로 막이를 하는 하층의 처지요. 마주 쓰기 욕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목은 뭐랍니까? 외적 조건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죠. 그 음행수는 뭐 하는 일만 봐도 인간이 아니다. 근데 선생님은 왜 선비들은 무시하고 음행수는 칭찬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선생님이 그의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선생님은 선귤자죠. 그는
음행수입니다. 음행수. 오타가 있네요. 장차 교분을 맺어서 버시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교분은 서로 사귄다는 것이죠. 이제 선생님의 문화를 하직하려고 합니다. 자, 자목은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선귤자의 행위가 도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떠나려 합니다. 자, 스승 선귤자에 대한 자목의 비판이고요. 선귤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올바른 교재를 말하면서 양반층을 풍자하는 작가의 해리입니다. 자목의 스승이기도 하죠. 거기 함께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네에게 해줌세. 자, 참된 버스의 사기는 도리죠.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원은 제 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 굿을 못한다고 하네. 속담을 인용하는 게 풍류법이죠. 허물은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다. 풍류법이고 또 인용법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야말로 내 장처라고 믿고 있는 점도 남들이 몰라준다면, 장처는 장점이죠.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남들이 몰라준다면 소용없죠.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 달라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 자, 이거는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 장점을 듣고 싶어서 단점을 지적해 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때 칭찬만 하면 아첨에 가까워서 뭐 대가리가 없고, 자, 지나친 칭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타박만 하면 흉보는 것으로 떨어져서 본의와 달라지네. 타박, 잘못을 지적하면, 허물이나 결함을 지적하면 뭡니까? 단점만 지적하는 것인 끝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단점만 지적하는 것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장처가 아닌 점을 들추어서 얼음얼음 당차는 딴전을 한단 말일세. 그래 분명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모양으로 적당하지 않는 일을 한다. 대충 넘겨버린다. 이런 뜻이죠. 단점을 이야기 안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저편에서 코를 내지는 않을 것일세. 책망,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고는 성입니다. 성을 내지는 않을 것일세. 그것은 그가 꺼리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지. 자, 이건 뭡니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꺼리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이 자신의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가 숨겨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는 듯 슬그머니 그가 장처라고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한다면 마치 가려운 데나 긁어준 듯이 속마음으로 감격할 것이세. 자, 잘못은 우물우물 넘어가고 듣고 싶어 하는 장점을 명확하게 알려주면 이런 뜻이다. 그죠? 장점을 이야기하면 좋아하는데 단점을 이야기하면 싫어한다는 뜻이죠. 가려운 데를 끓는데도 묘리가 있네. 묘리는 묘한 이치가 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묘수입니다. 등에 손을 댈 때에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네. 상대에 대해 말할 때도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자, 세속적 사귐의 요령입니다. 단점 이야기해도 간다고 단점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뜻이죠. 그 사람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이 되면 왈칵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일세. 그래,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환심을 사기 위해 말을 교모히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교언영색의 태도를 들어 제자에게 반문합니다. 교언은 얼굴을 꾸미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죠. 자, 세속적 사귐에 대해 반문하는 선귤자. 자, 이거는 문답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목이 손으로 귀를 가리고 내빼면서 말하였다. 이건 선생님이 제게다가 장사치가 하는 일이나 하는 하인놈이라 하는 버릇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속을 챙기거나 비굴하게 아첨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죠. 비판하고 있죠.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거는. 자, 세속적 사기임을 부정하는 자목입니다.
선귤자가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 그려. 저기는 미천한 자인 음행수와의 사귐이고요. 여기는 이속과 아첨으로 사귀는 모습입니다. 대체 장사치의 벗은 이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의 벗은 아첨으로 사귀네. 원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서 여기는 사람이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이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일세. 이속과 아첨으로 맺어지는 세속적 사귐에 대한 비판입니다.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 사자 할 것이 없네. 자, 진실한 사귐에는 가식적인 태도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되네. 자, 참된 사귐의 도리입니다. 자,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담긴 부분이죠.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사귀는 벗은 천년 전의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만리의 거리도 먼 것이 아닐세. 자, 가식적이지 않는 참된 벗 사귐의 도리입니다. 저 음행수란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고자 한 것일까마는, 자, 성귤자와 친해지려 다가서는 세속적 사람들과 대비되는 음행수입니다. 자신을 알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그가 밥을 사실 때에는 꿀떡꿀떡, 걸어 다닐 때에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에는 굴굴, 웃음을 웃을 때는 허허. 뭡니까? 상징어, 음성상징어를 사용했죠. 의성어, 의탱어를 사용해서 꾸밈없이 소탈하게 살아가는 음행수의 모습을 싱싱하게 드러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에는 멍하니 등신과 같아 보이네. 흙으로 삭고 집으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서는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들어가서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자네.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뭐 의리의리한 집이 아니고 정말 집 같지 않는 그런 데서 살고 있다. 다시 아침나절에는 즐거이 일어나서 발채를 짊어지고 똥걸음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발채는 지게에 얹어 짐을 지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입니다. 자,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음행수죠. 꾸밈없이 소탈하게 살아가는 음행수고요. 9월에 들어서면 서리가 내리고 10월로 잡아들면 살얼음이 잡히네 그려. 자, 그가 뒷간에서 사람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안 구석구석 닭똥, 개똥, 거위똥, 돼지 우리에서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 따위,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서리 걸태질에는 체면을 차리지 않고 마구 긁어 모아. 이거 열거부에 써있죠. 사람들이 꺼리는 똥을 치우는 일을 성의껏 해나가는 모습이고요.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일세.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긁어 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손바닥에다 침을 탁 뱉어서 삽을 들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까불까불 일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 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화려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네.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일세.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본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음행수의 태도입니다. 바로 안분시족이죠. 편안히 본수에 만족할 줄 안다. 자,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 것도 없고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될 것이 없네 그려. 영광스러운 명예로 여길 만한 그런 것도 없다. 자, 근면하고 허욕을 부리지 않는 음행수죠. 왕십리 무, 살고지의 순무, 석교의 가지,
외, 참외,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 청파의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이게 뭡니까? 각 지역에 나는 채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아무리 상상등의 밭에 상상등 높은 벼슬을 따치죠. 밭에 심는다 하더라도 음식의 똥거름을 가져다가 걸쭉하게 가꾸어야만 1년에 6천냥 돈을 벌어들이게 되네. 자, 음행수가 저 나른 똥은 서울 근교의 채소를 자라게 합니다. 음행수의 일이 결코 천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 때가 되고서야 또 한 그릇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 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는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뭘 하느냐고 하네. 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음행수죠. 또 의복을 차려 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하네. 자, 격식보다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태도죠. 실학자의 실용적 태도와 일치합니다. 검소하고 실용적인 삶을 사는 음행수고요.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쓰고 웃옷 입고 띠띠고 신도 새로 신고 동리 이웃간을 두루 다니며 새해 인사를 하지. 비록 천하지만 객식과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음행수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헌옷으로 도로 꺼내 입고 발채는 지게에 얹는 것이죠.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 자, 음행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막일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을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음행수를 덕이 있는 참된 군자와 같이 보고 칭송합니다. 자, 신분의 귀천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중시하는 선교율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선교율자는 작가의 대리인이죠. 검소한 생활 속에서도 예를 지킬 줄 아는 음행수에 대한 칭송입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부자와 귀인의 처지는 부자와 귀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 이거 중용의 소부기하면 행호부기하고 소빈천하면 행호빈천이란 구절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고전을 인용했죠. 대체 처지란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야. 시경에 이르기를 아침에 공무를 같이 보는데도 분복이 저마다 다르다고 했네. 공무는 공적인 사무죠. 아침에 같은 일을 하지만 타고난 복은 다르다. 그 고전을 인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죠. 분복은 타고난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는 것이니 제 복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타고난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우젓을 먹게 되니 다갈찌개가 생각나고 베옷을 입게 되면 모시옷이 부럽게 되는 것일세. 자,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관련 속담,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천하가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지고 백성이 와하고 들고 일어나서 바디랑 묵어 자빠지네. 바디랑 묵어 자빠지네. 하늘이 분서를 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승오강 항적의 무리가 농사일이나 하는 데만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었는가. 진승오강 항적은 중국의 농민 반란을 주도한 인물로 작가는 이들이 자신의 본성을 모르고 욕망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역에서 짐질 것도 있고 탈 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러들인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이런 말일세. 가진 것이 많으면 도둑들이 이를 노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벼슬 자리에는 깨끗이 못한 구석이 있으며 제 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는 재산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일세. 칭호는 이름이죠. 자, 의로움과 정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디 사람의 숨이 떨어지면 입안에 구슬을 넣어주는 것도 깨끗이
가란다는 뜻일세. 우리 사람 죽으면은 반합이라고 합니다. 연습할 때 죽은 사람의 입에 구슬과 살을 물리는데 이걸 넣어주는 것도 막 깨끗하게 가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저 음행수가 똥을 지고 거름을 메어다가 그걸 업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지 못하다고 보겠지만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외면적으로는 더러울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덕이 높다. 그 뜻을 미루어 생각건대 비록 굉장한 뱃살짜리도 그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일세. 자신의 본수를 알고 그에 만족하며 살아가기에 큰 뱃을 탐하지 않을 것이다. 뱃을 준다 해도 안 할 거다 이런 뜻이죠. 자, 본수에 만족하는 삶을 강조하는 선귤자입니다. 이로 본다면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이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일세. 일반인 양반들이 깨끗한 척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음행수는 더럽지만은 더럽지 않다는 것이죠. 더러운 일을 하지만 더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분과 외향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죠. 위선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남한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음행수에 이르러서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란 것이 없네. 자,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둑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음행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음행수를 예덕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이 마음을 더 키워나간다면 성인도 될 수 있을 것일세. 음행수의 삶을 성인의 견점으로서 본수에 만족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삶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대체 선비가 좀 공하다고 해서 공기를 떨어도 수치스러운 노릇이요. 출세한 다음에 제 몸만 받들게 급급해도 수치스러운 노릇일세. 아마 음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 자, 음행수의 삶의 모습과 비교하여 당시 양반들의 허역과 고의식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음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단 말일세.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음행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 일컫는 것일세. 예덕은 더러운 것으로 덕을 쌓는다는 뜻이죠. 음행수를 예찬한 선귤자, 이를 통해 음행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작가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음행수를 예덕 선생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박지원 예덕 선생 전이고요. 자, 갈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전소설, 한문소설이고요. 성격은 풍자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교훈적이고 설득적입니다. 제자 자목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주제는 바람직한 벗사김의 의미와 참다운 인간상입니다. 양반의 허욕과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이고요. 바람직한 교우와 도와 무실 역행하는 인간상, 바로 음행수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죠. 특징입니다. 설득하는 의도가 드러나고요.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풍자가 나타납니다. 한자와 고사를 빈번하게 사용했고요. 문답 형식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 선귤자 자목의 갈등이 나타나죠. 작품의 구조입니다. 기는 미천한 신분의 음행수를 벗삼는 선귤자에 대한 제자 자목의 비판이고요. 서는 참된 벗사김에 대한 선귤자의 가르침이고, 결은 선귤자가 음행수를 예덕 선생이라 부르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에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